이 정신 나간 아줌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훈수야? 쩡그랑. 도시락통이 바닥을 떨어지고 알록달록한 김밥들이 굴러 떨어집니다. 22살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앞에서 한 중년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수수한 가방.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내가 여기 왕이야. 내 아들 놈 군 생활 지옥으로 만들어줄 줄 알아. 조태식 중령. 번들거리는 금시계를 찬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이 여성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꺼낸 건 검은색 단말기. 육본 상황실 육군 총장 한정이다.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태식 중령을 즉시 직위에 제하라.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로부터 6시간 전 새벽 4시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주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한정희 육군 총장이라는 직함 앞에 누구보다 먼저 엄마였던 여성입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손놀림이 분주했습니다. 민석이가 김밥을 좋아했지. 달걀말이, 김밥, 과일까지. 3층 도시락에 정성스럽게 담아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군복을 보며 그녀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2살. 외아들 민석이가 입대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면회 한 번 못 간 채 말입니다. 국방부 회의, 청와대 보고, 전방 시찰. 총장의 일정은 단 하루도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새벽부터? 잠옷 차림의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민석이 면회 가잖아요. 당신도 알면서. 그래도 총장님이 직접 도시락까지. 총장은 집에 두고 갈 거예요. 오늘은 그냥 한정희로 갈 겁니다. 정희는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오래된 가방 하나. 거울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래야 아무도 못 알아보겠죠? 사실 정희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보낸 편지들. 엄마, 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짧고 건조한 문장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민석이가 원래 이렇게 말이 없는 애가 아닌데. 새벽 5시. 검은색 SUV가 집을 출발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정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전 8시. 강원도 철원. 3, 4단 12연대 정문 앞에 낡은 SUV가 멈춰 섰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헌병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민간인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면회 오셨어요? 네. 아들 보러 왔어요. 면회 신청서 작성하시고 대기실로 가세요. 헌병의 태도는 딱딱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으니까요. 정희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병영. 멀리서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렷. 열 중 쉬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민석이가 있었습니다. 대기실로 향하는 길. 다른 면회객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우리 손주 감기 걸렸다는데 약이랑 과일 좀 주려고요. 젊은 여성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온 듯 했습니다. 오빠 면회 신청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모두들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들. 얼마나 늠름해졌을까요? 한정희님, 면회 준비되었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도시락 가방을 꼭 끌어안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벽에 붙은 급식표. 아침 콩나물국, 김치, 밥. 점심 된장찌개, 오이 무침, 밥. 저녁 미역국, 깍두기, 밥. 메뉴가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반찬도 부실했습니다. 이게 맞나? 요즘 군대가 이렇게 못 먹나?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은 아들을 보는 게 먼저였습니다. 면회실 문 앞.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면회실 안.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아는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민석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절뚝, 절뚝. 한쪽 다리를 끌며 다가오는 모습. 턱에는 시퍼런 멍. 눈가는 퀭하니 꺼져 있었습니다. 민석아. 정희가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했습니다. 석 달 전보다 최소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도시락 싸왔어. 네가 좋아하는 김밥이랑. 정희가 도시락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달걀말이, 김밥, 과일이 그득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먹어도 돼요? 진짜 먹어도 돼요? 그럼 엄마가 싸온 건데 당연하지. 민석이가 김밥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허겁지겁 입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우걱우걱.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민석아, 천천히 먹어. 체하겠어. 엄마. 배가 너무 고파요. 흐느끼는 목소리. 김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는 아들. 정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부대에서 밥을 안 줘? 아니에요. 주긴 주는데.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이 너무 적어요. 국은 맹물이고 반찬은 김치 한 조각. 뭐라고? 그것도 다 먹지 못해요. 간부들이 먼저 먹고 나면 우리 몫은. 민석이의 말이 끊겼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턱에 멍. 이건 어쩌다 다친 거야? 넘어졌어요. 거짓말. 엄마, 괜찮아요. 군대가 원래 이런 거잖아요.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군대는 이런 곳이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거친 군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면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번들거리는 금시계. 기름진 얼굴. 조태식 중령이었습니다. 조태식 중령. 40대 중반. 배가 불룩 나온 체격의 얼굴은 기름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손목의 금시계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오호라, 면회 왔네. 그의 목소리는 걸걸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 특유의 탁한 음색이었습니다. 민석이가 벌떡 일어나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충성. 이등병 한민석입니다. 그래, 앉아. 조중령이 테이블 위에 도시락을 내려다봤습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김밥? 하.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민석이 어머니입니다. 면회 왔는데? 어머니? 아, 예. 조중령이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 수수한 외모. 그의 눈빛에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음식을 이렇게 싸왔어요? 면회 시간에 도시락 정도는. 아이고, 요즘 민간인들은 참. 조중령이 한숨을 과장되게 내쉬었습니다. 군인은 말이야, 부대 급식만 먹어야 돼요. 사회 음식 먹으면 배탈 나거든.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 너무 야위여서. 야윈 게 아니라 훈련받아서 살이 빠진 거지. 그런 것도 몰라요? 조중령이 민석이의 뒤통수를 툭 쳤습니다. 야, 이등병 한민석. 예. 엄마 앞에서 징징대지 말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아들. 멍든 얼굴. 야윈 몸. 실례지만 중령님. 제 아들 턱에 멍은 뭡니까? 아, 그거. 훈련 중에 넘어진 거예요. 훈련 중에 턱을 다쳐요? 군대가 어딘데요, 아주머니? 다칠 수도 있죠. 조중령이 비죽 웃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도시락통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잠깐만요. 정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퍽. 조중령이 도시락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쩡그랑. 뚜껑이 튕겨나가며 김밥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노란 달걀말이, 빨간 햄, 초록 오이, 알록달록한 김밥들이 차가운 바닥을 굴렀습니다. 엄마.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싼 도시락. 아들을 위한 마음. 전부 짓밟혔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주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단무지를 넣고 달걀말이도 정성껏 말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만 주우세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야. 새벽부터 만든 건데. 버릴 수 없어. 참기름이 묻은 김밥을 손에 쥐었습니다. 푸아. 조중령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그냥 두고 가요. 보기 안 좋게 왜 그래요? 진짜. 정희는 김밥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주머니 귀 먹었어요? 그만두라니까? 조중령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중령을 올려다봤습니다. 중령님, 제 아들이 배가 고프다는데요. 그러니까 부대 밥 먹으라고요. 왜 사회 음식을 처먹어요? 부대 밥이 부실해서 애가 이렇게 야위었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부실? 야. 조중령이 민석이를 쳐다봤습니다. 이등병 한민석. 부대 밥 부실해? 아. 아닙니다.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봐요. 애도 괜찮대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조중령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정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큼성큼. 이 정신 나간 아줌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손가락이 정희의 얼굴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여기는 내가 왕이야. 왕. 침이 튀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알아들어? 대답 안 해? 조중령이 정희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중년 여성. 낡은 점퍼. 초라한 모습. 에이, 답답해. 조중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퍽. 정희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비켜. 보기 싫어. 정희가 휘청했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습니다. 지식여진 김밥이 손에 묻었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왔습니다. 한쪽 다리를 끌면서. 괜찮으세요? 엄마. 응. 정희는 바닥에 손을 짚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였습니다. 짓밟힌 김밥. 쏟아진 반찬들. 그리고 조중령의 군화. 번쩍이는 가죽 구두. 하. 꼴 좋네, 진짜. 조중령이 비웃었습니다. 헌병. 헌병 당장 와봐. 복도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아주머니 정신 감정부터 받게 해야겠어. 면회실 밖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아줌마 뭐야? 군대에서 저러면 큰일 나는데.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민석이가 어머니를 부축하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 거칠었습니다. 손마디가 딱딱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갈라진 틈 굳은 살까지. 석 달 전만 해도 부드러웠던 손이었습니다. 대학생의 손. 책을 읽고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 민석아. 내 손이. 괜찮아요, 엄마. 훈련 많이 해서. 민석이가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놓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물집 자국. 굳은 살. 손톱 밑에 낀 때. 이게 석 달 만에 생긴 손이라고. 정희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민석이의 발. 전투화. 밑창이 너덜너덜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실밥이 풀려 나와 있었습니다. 저건 구형 전투화잖아.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형 전투화. 작년 11월. 전군 보급 완료. 그녀가 직접 승인한 예산이었습니다. 병사 1인당 20만 원짜리. 발목 보호 기능. 통기성 개선. 내구성 강화. 왜 민석이는 구형을 신고 있지? 정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석이가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정희는 옷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보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이등병. 그의 전투화도 낡았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병사들. 군복이 발에 있었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정희의 시선이 조중령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 좀 차렸어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팔짱을 끼고. 그때 정희는 봤습니다. 조중령의 손목. 번들거리는 금시계. 고급스러운 가죽 밴드. 다이아몬드가 박힌 베젤. 저건 명품 시계? 정희는 명품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알았습니다. 저 시계는 최소 5천만 원. 중령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물건. 그리고 다시 아들의 낡은 전투화. 갈라진 군복. 거친 손. 야윈 얼굴. 정희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형 장비는 어디로 갔을까? 부실한 급식. 병사들의 굶주림. 그리고 조중령의 명품 시계. 설마.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태식 중령님. 뭐, 아직도 할 말 있어요? 조중령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차갑게. 당신이 팔아치운 게. 조중령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고작 소고기뿐만이 아니었군요. 순간. 조중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정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의 변화를. 당황한 눈빛을. 뭔 소리예요? 조중령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아줌마 진짜 미쳤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맞아. 이 자식이 보급품을 빼돌렸어. 신형 전투화. 정희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전군 보급됐어요. 그게 뭔 상관. 근데 왜 우리 애는 구형을 신고 있죠? 조중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사이즈가. 거짓말. 정희가 아들의 발을 가리켰습니다. 270. 가장 흔한 사이즈예요. 전투복도 마찬가지고. 정희가 민석이의 낡은 소매를 잡았습니다. 신형은 어디 갔죠? 조중령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조중령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금시계. 번쩍거렸습니다. 그 시계. 적어도 5천만 원은 할 텐데.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조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령 월급으로. 당신이
어떻게? 신형 전투화, 전투복, 전투식량. 정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부 빼돌렸죠? 그만해요. 조중령이 소리쳤습니다. 3억은 되겠네요. 정의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디로 팔았죠? 미쳤어. 시장에? 중고업체에? 조중령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피했습니다. 차분하게. 조태식 중령. 정의가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당신 끝났어요.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단말기. 화면에 태극기 마크. 국방부 직통이라는 글자. 조중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뭐야? 육본 상황실. 정의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결음. 육본 상황실입니다. 육군 총장 한정이다. 면회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푸아. 조중령이 웃었습니다. 미친 거 아냐? 육군 총장? 하지만 웃음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중령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총장님 말씀하십시오. 코드 레드. 정의의 목소리가 차갑게 퍼졌습니다. 3사단 조태식 중령. 뭐? 보급품 불법 방출 및 사적 노역 동원 혐의. 정의가 조중령을 똑바로 봤습니다. 특별수사 개시한다. 총장님. 단말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부대 창고와 조중령의 외부 개인 창고. 즉시 압수수색하라. 충성.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의가 단말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중령은 벽에 기댄 채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 진짜예요. 정의가 말했습니다. 멀리서. 우웅.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중령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네요, 중령님. 정의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웅. 사이렌 소리가 부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끽. 급브레이크 소리. 여러 대의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뭐야? 조중령이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관용차들. 군수사대라는 글자. 5대. 아니 6대. 면회실 입구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차문이 열렸습니다. 군복 입은 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여 명. 완전 무장. 저게 뭐야? 조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쿵쿵쿵.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면회실 문 앞에 멈췄습니다. 쾅.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사관 6명이 진입했습니다. 검은 완장. 육군 수사단. 가슴에 선명했습니다. 거기서. 조중령이 소리쳤습니다. 내 허락 없이 누가 들어와. 수사관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의를 향해 경례했습니다. 충성. 일제히. 조중령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선임 수사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령 계급장. 조태식 중령님 맞습니까? 당연하지. 근데 너희 누구야? 육군 수사단입니다. 소령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조중령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으로 훑었습니다. 피의자 조태식 중령. 혐의 보급품 불법 방출, 사적 노역 동원, 공금 횡령. 발부 육군본부 감찰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조태식 중령. 소령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잠깐만. 조중령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오해야. 손 내미세요. 안 돼. 조중령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대대장이야.
알고 있습니다. 소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죠. 두 명의 수사관이 조중령을 붙잡았습니다. 놔. 손 치워. 조중령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소리. 조중령의 손목에. 안 돼. 이럴 수 없어. 조중령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면회실 밖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중령 체포당하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래? 정희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를 옆에 두고 소령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총장님 무사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부대 창고 압수수색팀이 이미 투입됐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더 급한 발소리. 비켜요. 비켜. 다급한 목소리. 한장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별 2개. 소장. 3사단장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총장님. 사단장이 정희 앞에 섰습니다.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중령을 돌아봤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조태식. 사단장이 포효했습니다. 조중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사단장의 손바닥이 조중령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딱. 면회실에 울려 퍼지는 소리. 조중령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사단장님. 조중령이 비틀거렸습니다. 수갑찬 손으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쿵.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이 자식아. 사단장이 조중령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병사들에게 줄 신형 장비. 흔들었습니다. 전투식량 시장에 내다 팔았어? 시장에? 사단장님. 오해입니다. 오해? 사단장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다 나왔는데 오해야? 소령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사단장에게 보여줬습니다. 방금 부대 창고 압수수색 결과입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겼습니다. 신형 전투화. 보급 명단 500켤레인데 450켤레가 사라졌습니다. 이 자식이. 전투복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벌 실종. 소령이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전투식량 6,000개. 실제 재고 1,000개. 5,000개 증발. 사단장이 조중령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디다 팔았어? 대답 안 해? 사단장이 조중령의 머리를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용산 중고시장입니다. 소령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업주 진술 확보했습니다. 조중령이 직접 납품했다고. 얼마 받았어? 사단장이 물었습니다. 전투화로는 4,500만 원. 전투복은 2,100만 원. 사단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전투식량까지 하면 총 9,100만 원 현금화했습니다.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9천만 원.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사들 밥과 옷을 팔아서. 정희는 민석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낡은 전투화가 보였습니다. 저걸 팔았구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소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적 노역 동원 혐의도 있습니다. 뭐? 사단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중령이 강원도의 개인 농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장? 예. 그곳 공사에 병사들을 동원했습니다. 소령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휴가를 미끼로 삼아서요. 사진 속 군복 입은 병사들이 삽질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10명씩 차출했습니다. 사단장이 조중령을 발로 찼습니다. 애들을 노예로 썼어? 노예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중령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 사단장이 비웃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지휘관이야? 정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단장님. 예, 총장님. 이 사람 연행하세요. 충성. 수사관 2명이 조중령을 일으켰습니다. 총장님. 제발. 한 번만. 조중령이 울부짖었습니다. 정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넣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모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군모였습니다. 검은색 챙, 금색 줄, 그리고 별 4개. 사성 장군 정모. 면회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게.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정의가 모자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머리에 올렸습니다. 쓱. 정모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수수한 중년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민국 육군 최고 권력자가 서 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턱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총장님. 사단장이 다시 격리했습니다. 더 바르게. 수사관들도, 헌병들도 모두 차려 자세. 면회실 밖의 병사들까지 일제히 격리. 충성. 외치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조중령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찬 채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아니. 진짜. 그의 목소리가 잘게 부서졌습니다. 총장님. 진짜. 총장님이. 정의가 조중령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군화 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조중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조태식 중령. 차갑고 낮은 목소리.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뭐라고 했죠? 정의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조중령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정신 나간 아줌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혼수냐? 제발. 내가 여기 왕이다. 정의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조중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총장님. 왕. 정의가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에 당신 같은 도둑이 앉을 왕좌는 없습니다. 조중령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조중령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계급장 위에 무궁화 2송이. 중령 계급장. 이제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네가 말한 정신 나간 아주머니가. 찍. 계급장의 실밥이 끊어지는 소리. 내 군 생활의 끝을 선포하겠습니다. 툭. 계급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금색 무궁화. 차가운 타일 위에서 빛을 잃었습니다. 조중령이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정의는 반대편 어깨의 계급장도 뜯었습니다. 툭. 2개의 계급장. 나란히 바닥에. 끌어내세요. 정의가 수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충성. 2명의 수사관이 조중령을 일으켰습니다. 질질 끌었습니다. 총장님. 제발요. 조중령의 비명이 멀어졌습니다. 복도로. 계단으로. 밖으로. 정의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조중령이 관용차에 실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정모를 벗었습니다.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민석이를 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아들을. 민석아. 정희가 다가갔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총장님.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현장 보고 올라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정희가 민석이를 아는 채 대답했습니다. 조중령의 외부 창고 압수수색 완료했습니다. 소령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창고 안. 쌓여있는 박스들. 신형 전투화 300켤레. 전투복 200벌. 소령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전투식량 4,000개. 아직도 이렇게 많이. 사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팔다 남은 겁니다. 시장 수요가 없어서요. 총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이미 판매한 것까지 합치면. 소령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 3천만 원입니다. 면회실이 술렁거렸습니다. 2억이요? 국가 예산을 그렇게. 조중령 개인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소령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근 1년간 입금 내역. 총 얼마죠? 1억 7천만 원. 출처는 전부 중고시장 업주들입니다. 정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적 노역은요? 병사 53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령이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주말마다 조중령의 농장 공사에 동원됐습니다. 휴가는요? 약속만 했습니다. 실제로 준 건 없습니다. 사단장이 욕을 삼켰습니다. 공사 기간은 6개월. 소령이 사진을 넘겼습니다. 병사들이 직접 축사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 군복 입은 청년들. 삽으로 땅을 파고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이건 노예야, 노예. 면회객 중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도 저기 있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희는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너도 동원됐니? 한 번. 뭐? 한 번 갔었어요. 지난달에.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휴가 준다고 해서.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는 그때 다친 거야? 네. 무거운 거 옮기다가. 민석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총장님. 소령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겁하고 치졸한 범죄입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병사들을 착취한 겁니다. 예. 용서할 수 없어요.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최대한 엄벌하세요. 충성. 총장님. 사단장이 다가왔습니다. 조중령 처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사재판에 회부하세요. 예. 최고형으로 구형하십시오.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충성. 그리고 정희가 사단장을 봤습니다. 이등병으로 강등하세요. 예. 사단장이 되물었습니다. 이등병으로 강등 후 불명예 제대입니다. 총장님, 그건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중령을 이등병으로. 병사들을 노예처럼 부린 자가. 정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중령 계급을 유지합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병사가 되어 감옥에 가는 게 맞아요. 정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재산은요? 소령이 물었습니다. 전부 몰수하세요. 예. 조중령명의 계좌, 부동산, 차량. 정희가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심지어 그 금시계까지. 정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병사들 밥값으로 산 거예요. 충성. 전부 압류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정의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이 부대 병사들 복지에 쓰세요. 예. 급식부터 개선하고. 알겠습니다. 신형 장비 재보급하고. 충성. 병사 휴게실도 만들어주세요. 정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애들이 쉴 곳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총장님. 사단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의는 면회실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젊은 여성, 중년 부부, 모두 자식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의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총장님이 왜 자식들을 믿고 맡겨주셨는데?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고개 드세요. 조중령 같은 자가 있다는 걸? 그건 총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책임입니다. 정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런 비겁한 지휘관이 발붙이지 못하게 반드시 막겠습니다. 정의가 약속했습니다. 면회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하나 둘.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 밖의 병사들도 헌병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는 민석이에게 돌아갔습니다. 가자, 민석아. 엄마. 오늘은 엄마가 밥 사줄게. 정말요? 응.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정의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민석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손을 잡고 햇빛이 쏟아지는 밖으로. 한 달 후 3, 4단 12연대 식당.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식판을 들고. 오늘 메뉴 뭐예요? 불고기래요. 진짜? 네. 김치찌개에 불고기에 과일까지. 병사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판에 음식이 담겼습니다. 불고기가 수북했습니다. 김치찌개에는 고기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군대 밥 맞아요? 조리병이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남으면 더 줄게요. 병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맛있어서였습니다. 식당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새 급식 지침. 병사 1인당 1일 15,000원. 신선한 식재료 사용. 영양사 상주 관리. 그 옆에 또 다른 액자. 사진이었습니다. 한정희 총장이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육군 총장 3, 4단 방문. 민석이도 그 사진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창고 한쪽. 새 전투화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투복도, 전투식량도 전부 신형이었습니다. 병사 휴게실도 생겼습니다. 소파가 놓였습니다. TV도 있었습니다. 커피 자판기도. 이거 진짜 꿈 아니죠? 한 이등병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꿈 아니야. 진짜야. 선임병이 웃었습니다. 총장님이 다 해주신 거래. 대박. 연대장실. 새 연대장이 부임했습니다. 대령 계급장. 그는 첫 훈시에서 말했습니다. 병사는 우리의 자식입니다. 지휘관은 부모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간부들이 경청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중령은 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징역 10년, 불명예 제대, 재산 전액 몰수, 신문에도 났습니다. 육군 중령, 병사 착취로 중형, 보급품 빼돌려 2억 챙겨, 총장 직접 적발. 기사를 읽는 사람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놈이 지휘관이었다니. 총장님 잘하셨어. 한정희 총장은 용산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전군 급식 실태 전수조사, 부대별 보급품 재고 점검, 병영 문화 개선 방안, 사인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책상 모서리에 사진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이와 찍은 사진. 부대 식당에서 같이 밥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서가 잘 지내지? 창밖.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급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눈을 감았습니다.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녀의 다짐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병사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는